네.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들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미지들이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었던 여러 가지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들을 얼마나 잘 분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파이썬은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미지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머신러닝 했었던 것처럼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해볼 거예요. 파일 열려져 있으시면 모두 실행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임포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만 실행이 되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임포트 내용 잠깐만 보시면은요.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파이플럿, 그 다음에 시본,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었던 거고요. 매트플러립에서 우리는 그동안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만 사용을 했었었는데, 매트플러립에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에 뭐 imread라든가 imsave라든가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이렇게 해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scikit-learn의 데이터셋 모듈에서 예제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 임포트를 했고요. 트레인 테스트 많이 보셨던 것들이죠. 나머지는 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크로스 밸리데이트, 선형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SGD 클래시파이어, 네이버스 모듈에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서포트 벡터 머신 모듈에서 SVC, 트리 모듈에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앙상블 모듈에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하나만 해봤었는데 뭐 다른 것들을 더 해보셔도 좋아요. 뭐 엑스트라 트리라든가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라든가 아니면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지 않은 XG 부스트, 라이트 GBM 이런 그런 다른 알고리즘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이 정도까지만 리포트를 했습니다. 어, 어제 파이썬에서 이미지는 숫자들의 배열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JPEG 이미지를 한 장을 가지고 오면은요, 어, 이 load sample image라고 하는 이 함수는 imrea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JPEG 이미지를 numpy 배열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고요. 여기 모양을 보시면 427, 640, 그리고 3차원 배열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의 세로 길이가 427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로 길이가 640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이미지의 크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뒤쪽에 있는 3이 의미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런 2차원 배열이 몇 개가 있다?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2차원 배열에서는 레드, 색깔에 해당하는 값들이 0에서 255 사이의 값들로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2차원 배열에는 그린에 해당하는 색깔들이 0에서 255 사이의 값들로 저장이 되어져 있고, 세 번째 2차원 배열에서는 블루, 파란색에 해당하는 값들이 마찬가지로 0에서 255 사이의 값들로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미지의
이미지의 어떤 색깔은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런 색깔들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의 모든 색깔들은 RGB 세 가지 색깔만 조합하면 적당한 크기로 조합하면 모든 색깔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요 배열의 요 첫 번째 픽셀에 있는 값이 레드 값, 그리고 그린 값, 그리고 블루 값,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색깔이 저희 2차원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그, 이미지를, 이미지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ND 어레이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지처럼 보여주실 때는요, PLT 모듈에 있는, 파이플런 모듈에 있는 IMShow 호출하시면 돼요. IMShow 호출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어, 어제 그 배열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2차원 배열이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차원 배열인데, 3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은 세로 길이, 가로 길이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차원은 RGB만 있는 경우에는 3, RGB 플러스 알파 값, 그러니까 투명도까지 있는 경우에는 4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픽셀에는 0에서부터 255까지의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0.0에서 1.0 사이의 실수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뭐 im save, im read 이런 함수들도 알려드렸죠. 음. 여러분들 로컬 PC에 있는 뭐 JPG나 PNG와 같은 파일을 읽어서 그 ND 어레이로 변환하실 때는 im read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im save는 반대로 어레이가 있을 때 어레이를 JPG나 PNG와 같은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게 im sav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져 있지만 im save는 numpy의 ND 어레이를 JPG와 같은 형식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im read는 JPG와 같은 이미지를 numpy ND 어레이로 읽어주는 게 im read.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올게요. mlist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져올 건데 음,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정리하고 가면은요. 7만 개의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흑백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 크기가 28 곱하기 28이에요. 세로 픽셀도 28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픽셀도 28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되게 작은 그런 이미지예요. 7만 개의 흑백 이미지가 numpy ND 어레이로 저장되어 있어요. numpy ND 어레이로 저장된 데이터 셋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직접 가져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직접 가지고 오면 가지고 와 볼까요? 변수 이름은 mlis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cikit-learn의 데이터 세치에서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하고 로드로 시작하지 않고요. 이 데이터는 좀 크기 때문에 로드가 아니라 fetch로 시작해요. fetch open m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fetch open ml.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mlist underscore 784라고 주시면 돼요. 이 784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28 곱하기 28에 보시면은요. 그게 784예요. 그러니까 전체 픽셀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요.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얘는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넌파이 배열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뭐 그래도 1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음, 네. 저는 26초 정도 걸려가지고 엠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어, 불러오는 거를 다 끝냈어요. 혹시 아직 패치가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다 되셨습니까? 다 되셨죠? 타입, 타입이 뭔지 볼게요. 엠리스트의 타입이 뭔지 보면 프린트문으로 쓸까요? 네. 너무 많이 출력이 되죠. 번치라고 돼 있죠, 번치. 번치 기억나세요? 사이클런에서 로드도 번치로 줬죠. 딕셔너리와 비슷한 그런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번치라고 하는 거는 딕셔너리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딕셔너리처럼 키를 이용해서 값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번치 클래스 타입이고요. 번치 클래스 타입은 딕셔너리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딕셔너리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키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mlist.keys. 딕셔너리에도 keys라고 하는 메서드 있었죠. 그거랑 똑같이 bunch도 key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음. 어떤 키들이 있다라고 해요? 데이터, 타겟, 프레임, categories, feature name, target name, description, 뭐 details, URL 이런 키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x라고 하는 변수를 mlist에 번치는 키값을 사용하실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딕셔너리는 항상 인덱스 연산자를 써야죠. 딕셔너리처럼 인덱스 연산자를 쓰고 문자열로 이렇게 키를 주는 방법. 이거는 딕셔너리랑 사용 방법이 똑같은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거는 번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점을 쓰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 있는 키 값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카피, 복사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특성 배열이고요. 특성 배열이고 서문자 y는 m list 점 여기 뭐가 있냐면 타겟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타겟 점 복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타겟 배열이에요. 왜 배열인지는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시간이 걸리고요.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키값으로 밸류들을 불러오고 복사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X가 X 타입 좀 볼까요? 타입 X. 자, 이것도 프린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군요. 넘파이 배열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렇죠? 음,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해도 좋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은 그 넘파이 배열로 바꿔서 이용을 해도 좋을 거예요. 그죠? 어, 데이터 프레임인 줄 알았으면 values까지 쓸 걸 그랬네요. 쓸 걸 그랬고. 자, 그러면 그 y도 한번 타입을 해볼까요? 프린트 타입 y. y는 시리즈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는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2차원 배열. 가지고 있는 거고요. 2차원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시리즈는 이렇게 해서 행들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1차원 배열.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스로 값들을 뽑아내게 되면 그러면 그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할게요. values 데이터의 2차원 배열만 복사를 하겠다. 데이터 프레임 전체로 하지 않고 타겟의 values를 타겟의 1차원 배열만 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다시 좀 실행을 할게요. 엠리스트의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거기서 2차원 배열만 뽑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2차원 배열을 복사해서 x라고 하는 값에다 넣겠다. 이런 뜻이고요. 변수에다 저장하겠다. 엠리스트의 타겟은 시리즈였고, 시리즈를 1차원 배열로 뽑아내서 복사하고 y에다가 저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ND 어레이가 됐죠. 그리고 Y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되어져 있네. Y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되어져 있고, X의, 음, X의 쉐입을 먼저 좀 볼게요. X점 쉐입. 네, 요거 결과를 보시면은요, 결과를 보시면 행의 개수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7만 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784개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7만 개는 이미지 샘플의 개수예요. 이미지 샘플의 개수고요. 그 다음 784라고 하는 거는 픽셀의 개수예요. 픽셀의 개수. 우리 그 이미지의 가로 크기가 뭐라 그랬어요? 28. 세로 길이가 28, 그리고 가로 길이도 28이라 그랬죠. 28 곱하기 28 요거 계산해 보면 784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2차원 배열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죠. 그 2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쭉 펼쳐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한 장, 이미지 한 장에 있었던 픽셀들을,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겠죠. 이미지가 여기 픽셀들이 이렇게 2차원 배열 형식으로 이렇게 있었을 거고, 네, 행과 열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점점점. 행의 개수가 28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28개. 그러면 784개가 돼요. 요 하나하나의 흑백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 0에서 255까지의 값들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imshow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 호출해가지고 보면 이미지가 볼 수 있는데 이 2차원 배열을 어떻게 한 거냐면 1차원 배열로 쭉 하고서 펼쳐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 넘파이 배열할 때 그거 기억나세요? 2차원이나 3차원 배열을 1차원으로 펼치는 함수. 반대로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함수. 배열의 모양을 바꿔주는 함수가 뭐였죠? 배열의 모양을 바꿔주는 함수가 reshape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reshape. 어, reshape을 이용하시면 1차원을 2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reshape은 일반적인 모든 모양 변경할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변환하는 모양이 1차원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reshape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flatten이라고 하는 함수와 rave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도 그 1차원으로 변환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씩은 다뤘던 함수들이에요. 뭐 reshape 하나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784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런 2차원 모양의 이미지의 픽셀들을 저장하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1차원으로 펼친 형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라고 하는 거고, Y의 쉐입을 볼까요? Y의 쉐입을 보시면은요, 7만 개라고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7만 개의 1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이미지의 개수랑 똑같죠. 이미지의 개수랑 똑같은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7만 개의 7만 개 이미지의 클래스,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뭐 0번 이미지,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 이런 식으로 어, 어떤 카테고리가 있겠죠. 카테고리 뭐 클래스라고 해도 좋고 레이블이라고 해도 좋고 뭐 카테고리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의 이미지인지, 두 번째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의 이미지인지, 마지막 7만 번째에 있는 이미지는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배열로만 봐서는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우선 X에서 첫 번째 원소 하나만 이렇게 꺼내 볼게요. 첫 번째 원소 하나만 꺼내면 개수가 몇 개일까요? 개수가 숫자들이 엄청 많죠. 그죠? 숫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전체 몇 개냐면 784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인 거예요. 그죠? 784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인데 숫자들을 보시면은요, 정수들이 들어가 있죠. 정수들이 들어가 있고, 정수들이 들어가 있고, 값들을 보시면은요, 255를 넘는 숫자가 없을 거예요.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소값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최소값 찾아보면 되죠. 최소값은 0.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맥스 호출하면 되죠. 255. 네. 이해되시죠? 음. 그러니까 7만 개의 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784개의 숫자들을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을 꺼내 본 거고요. 그 1차원 배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니까 0에서 이것도 같이 쓰죠. x0 1. 최소값은 0이었고 최대값은 255였고요. 255였고 진짜로 뭐 숫자는 784개라고 하는 거는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자,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0에서부터 255 스케일로 어, 값들이 저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색깔이나 그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우리가 그 표현을 할 때 그 0과 1 사이의 스케일로 쓸 수도 있고 0과 255 사이의 스케일로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이 배열은 0과 255 사이의 스케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0은 빛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0은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5는 빛이 최대로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흰색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색깔들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흰색에 가까운 색깔들, 흰색에 가까운 회색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떻게 해볼까? 이제 엠리스트 이 데이, 데이터셋을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리려면 흑백인 경우에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컬러인 경우에는 3차원 배열로 변환을 하시면 돼요. 1차원 배열 형식으로는요, 우리가 어제 이미지를 그려줄 때, 여기서 이미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미지를 그릴 때 사용했었던 함수가
I am show였었어요. 이 I am show는 아규먼트로 배열이 오면 돼요. 배열이 오면 되는데 그 배열은 이미지의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거나 3차원 배열이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I am 이미지 언더스코어 0이라고 할까요? X 0. 그 다음에 2차원 배열로 변환하려고 해요. 배열 모양 바꾸실 때 reshape 이렇게 쓰죠. reshape.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란 거냐면 784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1차원,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을 28 곱하기 28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지를 시각화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시각화할 수가 있는데 plt.im show 이미지 양반 이렇게 하시고 plt.show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컬러 이미지처럼 보이죠. 흑백 이미지라고 얘기했는데 컬러 이미지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어, 컬러 맵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흑백 이미지 컬러 맵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를 cm은 컬러 맵이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cm.gray 이게 그레이 스케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레이 스케일로 보겠다. 아까 제가 숫자 0은 검은색이라고 말씀드렸고 255에 가까우면 흰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모양의 이미지예요. 이런 모양의 이미지. 근데 우리 배경이 흰색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들이 색깔을 실제 형상이 그 검은색이면 진한 색깔이면 그게 더 눈에 보기가 좋죠. 이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음, 주석으로 cmap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plt.cm.gray라고 하는 거는요. 어, 얘는 그 원래 스케일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원래 스케일 그대로. 원래 스케일 그대로라는 건 뭐냐면 0을 0은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블랙으로 그 다음에 255가 빛이 가장 많은 거니까 화이트로 요렇게 보여주는 게 그레이 스케일이에요. 그레이 컬러 맵이에요. 그레이 컬러 맵. 그러니까 어, 아까 요거 출력할 때 보시면 0들이 되게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 0들을 전부 다 블랙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255를 화이트로 표시하는 게 그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반전시킨 게 있어요. 컬러 맵 파라미터에 plt.cm.binary라고 하시면 얘는 그레이 그레이 스케일을 반전시킨 거예요. 반전시킨 거는 뭐냐면 반전시켰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0을 화이트로 생각하고 255를 블랙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그레이 대신에 바이너리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그 검은색이 많은 것보다 배경을 흰색으로 해놓고요. 배경을 흰색으로 해놓고 이미지 자체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보기에는 좋을 거예요.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도 좋을 거고. 여기 축 레이블이 다 들어가 있죠. 축 레이블이 들어가 있고, 여기 0에서부터 28까지, 그 다음에 X축도 0에서부터 28까지 있죠.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가 28 곱하기 28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축을 그리고 싶으면 이걸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축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PLT, 엑시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오픈. 이렇게 하면 X축, Y축을 없애줘요. 얘는 X, Y축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미지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미지 한 장을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아시겠어요? 뭐 모르시겠어요? 이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이미지 100개를 100개를 10 곱하기 10 로우가 10개고요. 컬럼도 10개인 이런 엑시스의 엑시스의 시각화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예요. 여기 10개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0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행도 10개 나누고 컬럼도 10개를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그렸던 요거 있죠. 요렇게 돼 있었던 이 이미지. 그러니까 0번 이미지를 여기다 그려주고요. 여기는 1번 이미지를 그려주고요. 그럼 여기는 9번 이미지를 그리면 되겠죠. 여기는 10번 이미지를 그리면 되고요. 여기는 11번 이미지를 그리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하면 여기는 19번 이미지를 그리면 되겠죠. 반복문 쓰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99번째 이미지까지. 그러면은 0부터 99까지는 그러니까 100개의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복문 쓰셔가지고 IM 시험만 반복적으로 호출하시면 돼요. 네, 요거까지만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피겨, 엑시스, PLT, 서브, 플롯, N, 로우즈 10개, N, 컬럼스 10개. 피겨 사이즈는 뭐 나중에 보면서 조절하도록 하죠. 이렇게. 요 안에다가 지금 요렇게 100개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죠. 100개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10개, 10개에다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들인지 아마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힌트 드릴까요? 패스 부분 작성하시면 되죠.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i는 1부터 10, 0부터 9까지죠. j도 0부터 9까지. 그러면은 100번 반복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i 곱하기 10 더하기 j. 이렇게 하면 idx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99까지 변하지 않을까요? 네, 얼른 그리고 순시간 가질까요? 자,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우리 x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idx. 그러면 이게 반복할 때마다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네. 이거를 리쉐입을 해주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28 곱하기 28 픽셀로 변화를 하면 자, 이걸 어디다 그리면 돼요? 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요 하나하나가 엑시스 아닌가요? 엑시스? 그죠? 그러니까요. 엑시스. 근데 엑시스는 몇 차원 배열이에요? 엑시스는 행과 열을 가지고 있죠. 2차원 배열이잖아요. 2차원 배열. 그죠? 2차원 배열이니까 인덱스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이콘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에다가 I am sh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엇을? 이미지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축이 그대로 다 보일 거예요. 이미지 하나씩 그릴 때마다 축들이 다 보여가지고요. 보기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조금, 그, 어, 컬러 맵이 좀 잘못 들어가 있죠. 그래서 컬러 맵을 PLT, 컬러 맵, 바이너리, 반전시키겠다는 뜻이고요. 음, 그리고, 엑시스, 아이콘마, J, 여기에 엑시스를 오프시켜버리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100개의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IM쇼 우리 위에서 했잖아요. 그죠? 엑시스 끄는 거 했죠. 어, 컬럼의 바이너리죠. 음. 자, 이 이미지들은 어떤 이미지들이었을까요?
숫자들이었던 거야, 숫자들. 어. 그러니까 7만 개의 숫자 이미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 엠니스트 데이터셋 설명을 드릴 때 7만 개의 흑백 이미지가 넘파이 배열로 저장된 데이터셋이라고 했는데 이 흑백 이미지라고 한 게 뭐냐면 숫자를 손으로 쓴 숫자 손글씨 흑백 이미지였었어요. 어, 이 데이터셋은 지금은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뭐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 직접 손으로 쓰고 편지 보내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적 없죠. 워낙 스마트폰만 쓰니까. 음. 과거에는 멀리 연락을 하려면, 그죠?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그러면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를 쓰죠. 우편번호 쓰잖아요. 거기에 숫자 손으로 이렇게 쓰겠죠. 뭐 요즘도 택배를 보내려면 손으로 택배에다 붙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뭐 출력된 걸 붙이는 게 더 많기는 하지만. 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우체국에서요. 우체국에서 우편번호 있는 그 위치에 손으로 쓴 그 숫자들, 그런 거를 7만 개를 스캔을 뜬 거예요. 스캔을 떠서 이미지화하고, 그거를 배열 형태로 변환한, 그 데이터 세트가 엠니스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글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 이게 무슨 숫자인지를 알기가 쉬운데, 과연 컴퓨터가 이거를 판독을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정확하게 판독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런 데이터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글자가 이거 아마 숫자 5였었을 거예요. 0, 4, 1 뭐 이런 거 있고요.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은 이렇게 알만하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0이구나. 얘는 아마 뭐 4겠지.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스캔이 조금 잘못된 거라면 9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가 너무 희미해가지고, 뭐 9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4를 쓴 것일 수도 있고. 얘는 확실하게 1인 것 같고요. 얘는 확실하게 9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또박또박 쓰여진 그런 글자들도 있는가 하면, 되게 날려서 쓴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5인지 8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숫자도 있고요. 그런 숫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해보면서 이게 엠니스트라고 하는 게 어떤 데이터인지를 그려봤어요. 네. 요거 코드 이해되십니까? 코드, Y에 대한 것만 하나 더 우리 보고 갈게요. Y가 타겟이었잖아요. Y가 타겟이었고, 그죠? 그 타겟에 있는 10개, 앞에서 10개를 출력을 해볼게요. 뭘 저장하고 있나요?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따옴표로 묶여져 있죠. 전부 다 따옴표로 묶여져 있고요. 첫 번째가 O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이미지는 O라고 쓴 글자다 라는 뜻이고요. 이 두 번째 이미지는 0이라고 쓴 글자다는 뜻이고, 세 번째 이미지는 4라고 하는 글자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도 요거 4라는 글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인 거죠. 이게 정답지. 정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이미지들이 어떤 숫자를 손글씨로 쓴 것인지에 대한 레이블인 거예요. 이게 정답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 문자열들 저장하고 있어요. 문자열들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10개, 0부터 9까지 10개의 문자들 중에서 어, 하나씩 저장한 그런 거예요. numpy.unique로 유니크로 좀 볼게요. numpy.unique y, 그 다음에 return count를 true로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은요. Y라고 하는 배열에는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0은 몇 개가 들어있고 6,903개가 들어있고요. 1은 7,877개가 들어있고 2는 6,990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세트가 7만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면 똑같이 하면 모든 숫자들이 7,000개씩 들어있으면 균일하게 들어있는 건데 샘플을 보시면 균일하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어떤 샘플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많이 들어있고요. 0이라고 하는 숫자는 1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들어있어요. 어쨌든 뭐 한 6,000개에서 7,000개 사이에 그 각각의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약간 균일하지 않게. 네. 똑같은 비율로 섞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유니크라고 하는 거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